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뭐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이 있으시죠? 212페이지. 그 예산 집행률이 15억이 100% 다 집행이 됐어요. 예. 정상받고요. 그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요구액이 상당히 많이 뭐 거의 반 정도밖에 올해 요구를 안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절감 내역을 보다 보니까 우리 ITS 유주 보수비가 삭감이 됐어요. 별도로 요게 교통세를 위탁했던 사업이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려고 본 예산 일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ITS 유지관리 예산이 8억 7천 정도가 빠져나오니까 이제 15억 예산 7억여만 원만 나오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ITS 유지관리는 사업이 빠진 겁니다. 이동. ITS 유지 보수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통직렬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행 가능합니다. 이거 좀 전문성. 뭐 우리가 ITS를 하면 우리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정체, 사고 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의 기준인데 이게 전문성이 없고 네네. 없는 분들도 용역을 안 줘도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제 실제로 이게 용역 관리라는 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스템 유지 관리하고 별도로 또 관리업체 선정을 하는데 그 동안에도 교통센터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유지 관리를 맡기고 시설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교통 그 센터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하긴 하는데 그 유지 관리 파트는 저희 이제 시설 교통 관리 시설 직렬 직원이 있으니 그 파트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겠다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아유, 정말 훌륭합니다. 유지 보수 7억 원에 상당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좀 잘 이루어지고, 아유, 우리 국장 우리 교통위 잠깐 굉장한 좀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을 과감히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하는 부분들 우리가 좀 평택시에도 과한 용역들은 상당히 많아요. 실은 우리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직접 수행할 능력이 있으신데도 용역을 너무 주고 있거든요. 뭐 불필요한 용역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봐도 쉽게 그냥 이건 왜 지평부에서 할 일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용역을 줘서 낭비를 해놨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대중교통과 하나만 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상버스 구입 비지원 있죠. 물론 국비이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너무 좀 과한 편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난 집행률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전년도에도 한 42대 우리가 구입을 하겠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집행이 안 되셨잖아요. 42대 최초에 42대 예산을 세웠고요. 그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최종 33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우리 2회 추경 때 감액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24년도에도 그랬고 25년도에도 우리 과다 편성이라고 보여지는 이게 지금 적시를 해오셨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추경에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해 무려 몇 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죠? 68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야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그게 아니 계속해서 제가 늘 얘기하시는 게 전년도 예산안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과한 편성이 아니냐 40대도 제대로 못 한 부분을 이렇게 60몇 대로 또 구입한다고 하는데 뭐 과장님 내년에는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이걸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 24년, 25년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운수업체 사전 수요 조사를 하면 그 대폐차 대상 차량에 대해서 이제
전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매년 그런 그 삭감 요인이 있는 것이 아직도 이 부분에 그 차량의 출고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환경부 친환경 보조금과의 매칭 문제가 조금 아직은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 환경부 쪽 예산은 그 뭐 중국 차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고 그 아직 그 예산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또 추가로 있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게 뭐 도에서 지정해서 물량을 내려 보냈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대수에 맞춰서 예상을 편성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는 건지 옳은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대중교통과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이 또 적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편성에 대한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사업에 일몰이라든지 저기 실링에 걸리든지 해서 편성을 못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우리 대중교통의 다른 항목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편성하는 게 가장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보다 교통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 집행하면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들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올 한 해만 뭐 그렇다가 아니라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한 또 삭감이 좀 필요하고 어느 부서는 뭐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목표치에 도달하는 예산을 똑같이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님,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운수업체 유가보증금 그 2회 추경에 저희가 79억 해갖고 244억을 했는데 26년 본예산 이게 전체 117억 아니 175억 이게 전체 금액인가요?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아니죠.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인하 부분 10% 적용을 해서 8월분까지 지금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데 혹시 그 운행 차량이나 그런 거는 뭐 대중교통 같은 거는 사업량이 줄어들어 갖고 혹시 차량이 감소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차량 감소 사유는 없고요. 차량은 이 대상 차량 자체가 뭐 일반 화물 자동차나 이런 전체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 여쭤봤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인데 24년도부터 단계적인 전환을 해서 27년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전환된 게 7개 노선 101대인데 이게 24년도고 25년도에는 없어요? 전환된 게? 25년도에도 있습니다. 25년도 그 거는 공공관리제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228쪽에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 도주관 공공관리제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주관 공공관리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가 직접 지원하는 거 방식이 있고 우리 시가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러면 헷갈리네. 26년도 사업량 11대에서 기존한 대수 58대에 금년도 사업량 전환 시 총 69대잖아요.
그럼 이 69대하고 앞에 있는 101대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총 이게 보면 170대네요. 네, 맞습니다. 합치면. 근데 사실은 이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보면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이 100억, 108억 정도 돼요. 올해 네. 요청한 요구액이. 네네. 근데 도에서 또 직접 집행하는 게 46억, 이 합치면 한 155억 되는 사업이에요. 예. 맞죠?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부담 비율은 3대 7이고 네. 부가세 별도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 부가세가 그러면 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부가세라는 부분이 그 이 집행을 경기교통공사에서 하게 되는데요. 요 부분에 대한 그 수수료 부분이 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3대 7로 부담해요? 네, 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100억 편성은 몇 개월치 한 거예요? 전체 1년분입니다. 이건 1년분이에요? 네. 아까 유가 운송 보수금은 8월 달까지고 예. 그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도비 그 다음 사업 명세서 89페이지에 보면 231페이지 보면 지금 전환된 건 11대예요. 그러니까 58대에서 69대가 됐으니까 11대가 전환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예산은 25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59억, 한 60억 돼요. 근데 26년 요구액은 129억이야. 그러면 늘어난 차는 69대 11대니까 뭐 한 20%도 채 안 늘었는데 예산은 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이 내역은 어떤 거예요? 네, 의원님. 그 시주간 공공관리제 예산이 한 70억 넘게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요거 내실을 받고 경기도에 직접 문의를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이 그 작년에는 1,050억 정도에서 올해 전체가 2,100억으로 100% 이상 지금 증액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도의 그 담당 부서 얘기로는 이게 24년도하고 25년도 이렇게 2년을 지금 저희가 시행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정산 금액을 반영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만 답변을 받은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게 2년을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인지는 저희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재 내역은 경기도 답변은 24, 25년도 정산분이라고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은 못 받았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 우리가 아까 보면 뭐 여러 가지 결손금이나 이런 거나 뭐 유가보조금도 주고 있고 이게 시내버스에 주는 비용이 거의 이제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전반적인 모든 뭐 기사분들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한 900억 이상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버스에 대해서. 근데 그 버스 요금이 이번 10월에 인상이 됐잖아요. 네네. 그 버스 요금 인상된 거는 버스 회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결손이 줄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여기 지금 2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26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10월 25일부터 요금 인상이 됐는데
한 달 정도 저희가 보니까 그 요금은 한 12% 정도 인상이 됐는데 운수회사 수익금은 한 8% 정도 내외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비수익 노선도 그렇고 이 재정 지원 자체가 매달 청구한 금액의 6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1년치에 대한 전체 용역을 진행해서 제할 거 제하고 또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뭐 청구가 일부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최종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6년도에 대한 용역을 27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때가 돼야지 정확한 뭐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반영한 그것도 좀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보니까 군 단위나 일부 저기는 그 직접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곳이 있죠. 완전 공영제를 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회사 소유 자체도 그 지자체 소유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죠.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일정한 형태로 해서 그 뭐 회사를 다 그렇게 할 수는 뭐 저는 아닌 것 같은 부분은 있는데 일정하게 노선이나 일정 부분에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있어요? 네, 뭐 제가 온 이후로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게 직접 또 직영을 하게 되면 완전 공영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한 뭐 노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 자체에서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위탁을 주는 방식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워낙 전문적인 영역인 부분에다가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과연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또 거기에 맞는 부합하는 예산이 사실 집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요. 근데 일부에 제가 보도 자료 보면 그게 시가 뭐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위탁을 주든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본 적이 있어서 하여튼 우리도 당장 어떤 답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냐. 그러니까 추이나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타시군에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게 사업 명세서 90페이지인데 이것도 예산이 거의 배 이상 늘었어요. 58억 5억 8,200만 원에서 11억 3,700인데 네, 이 예산도 요 부분은 그 도비 매칭 비율이 70대 30에서 50대 50으로 변경된 사유입니다. 그 연유로 해서 도에서 매칭 비율을 변경시켜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에요. 네, 시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신대동 시내버스 휴차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네, 맞습니다. 운수회사에서 받아서 납부하는 거라고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모곡동에 3월 달부터 운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그 이후에도 이걸 운영을 해요? 일단은 그 모곡동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차량, 그 전기차하고 수소차만 지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100%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더 그쪽에 휴차지를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 휴차지를 그 이용하는 그 노선들이 다 이제 평택역에서
그 인근에서 출발하는 그런 노선들이 그쪽에서 있는데 그 운수사로서는 그 휴차지나 이런 게 멀면 그 공차에 대한 유류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뭐 그 운수사에서도 좀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곡동 차고지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잖아요. 네네. 그거는 1월부터 운영하는 거로 올리셨어요? 아니면 3월부터 운영하는 거로 올리셨어요? 12개월 분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답변하신 거는 3월 달에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1, 2월 분은 예산 삭감해도 별 문제 없는 거죠? 뭐 현재로서는 12개월 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운영은 다 3월에 하는 거죠? 땡겨질 일은 없죠? 예예. 그다음에 공영버스 구입 지원 도비 있는데 지금 이게 93페이지인데 그 9년 돼서 버스 지원해 주는 건데 2대 88A번하고 22번. 근데 이 부분은 대당 지금 196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버스는 저상버스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지원 금액이 전부예요.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분들도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되신 거예요? 네네네. 이제 저상버스는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예, 법상 이제 의무화 대폐차를 하게 되면 그 친환경 저상 버스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차량 보면 일반 시내버스 중에 규모가 약간 작은 중형 버스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상버스가 나와요? 이제? 보통 지금 좀 작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이제 중국산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작은 차들은 중국산이 좀 많이 저상 있습니다. 버스로? 네네. 구입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공공택시 지원 국비 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의 시비는 비율 가지고 예산 세운 건 아니죠. 추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세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반드시 우리가 요 비율대로 책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추가 부분이요. 네, 그 기본적으로 그 매칭 비율은 국비 50대 50이고요. 매칭 사업비는 국비가 6억, 시비가 6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공공택시가 확장돼서 많이 주민분들이 환영하고 또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또 이에 따른 예산 수반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정당한 사용이 아닌 부분들도 일부 있다는 이제 민원도 있단 말이에요. 영민원 저기 이제 일정한 제보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요금도 사실은 원래는 버스가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하는 거니까 버스 요금에 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난 적절하다고 본단 말이죠. 그게 상식적인 선이고 버스 요금보다 더 저렴하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방식에서의 좀 정비할 부분들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의원님께서도 뭐 수차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종합적으로 그런 불법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에 대한 부분, 횟수에 대한 부분, 뭐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내년도에는 한번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그 개인당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이제 통제할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합리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택시 쉼터 임차료 지원은 이 건물은 누구의 그 개인 소유예요? 아니면 우리 공공 소유예요?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했던 그 쉼터는 계속 추진을 하는 거예요? 시기가 늦어지는 거지?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 브레인시티 내 부지까지는 돼 있는데 그 재정 상황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기 질의 드릴게요. 아까 차량 등록 사업소 그 등기 우편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차량 등록 사업 위탁 운영비 이 부분은 지금 오히려 25년보다 26년도 예산 요구액이 줄었어요. 8억 3,500에서 7억 3,900. 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첫째 이제 임금 인상률은 반영 3.5%를 반영해서요. 전체적으로 임금은 올라갔는데요. 나머지 인저는 뭐 재고 조사를 통한 예산 절감, 자산 취득비, 뭐 인건비 인저는 초과 근무를 처음에 작년에 3월부터 할 때는 초과 근무를 많이 했는데 현재는 초과 근무도 많이 안 해가지고 초과 근무에 대한 감액도 있고요. 또 이제 사업 초기 필요한 비품 금액이 많았었는데 그 비품 금액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이제 컨테이너 임차 비용도 이제는 저 건물가의 감소로 인해서 그것도 줄어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1,30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뭐 어려우시겠지만 자동차 관리법이나 손해배상 그 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부가 징수는 좀 철저히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이제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사전에 보고해 주신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지나갈 수는 있지만 사전 보고 시에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좀 체크해 주셔서 정확하게 좀 피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저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가망 우리 구축에 대한 부분들 아까 유승영 의원님이 임차료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시 예산에서 적지 않고 또 제가 전반기에 기획에서도 그 스마트 도시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부서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지금 뭐 필요성은 알지만 하고 계획이 전혀 이제 세워지지 않으면 그조차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건 좀 전달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왜 이제 PM에 관련해서 개인용 이동장치에 관련해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예산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 견인도 해야 되고 차고지도 있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큼 진행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 안전 환경 조성을 한다고 해서 주차장도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지금 업체에서 주차장 설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예, 허가 사항이 아니고 그냥 그렇죠. 사업 등록을 해서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출고할 때 그 대수만큼을 이제 시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주차장 설치에 대한 것도 업체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수익은 업체에서 다 가져가는 상황이 되고 물론 유지관리비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에서 전부 다 책임져서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박영철 국장님, 오늘이 상임위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도 짧게 인사라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지방의회가 부활된 그 1991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4년 한 8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그간 하면서 이제 뭐 나름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그 지방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뭐 선배 공무원들, 동료들, 후배 공무원들이 그 많이 도와주셔서 그 공무원 공직을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회하고 관계에서도 근 30년을 넘게 이제 의회랑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왔지만은 큰 마찰 없이 뭐 이렇게 그 생활을 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각 의원님들이 또 이제 지역의 그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한테 또 이제 그 뭐 엄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공무원들 입장을 많이 해주시는 분위기로 점점 이제 바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가 나오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푸른도시사업소,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